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에 또 한 번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이자 세계 4위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SMIC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전체에 먹구름이 들이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난 21일 SMIC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 등록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나노보다 작은 고품질 제품 연구 개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회사 운영과 금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SMIC는 사실상 모든 원재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SMIC가 기술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14나노를 뛰어넘는 미세 공정 추격에도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자립을 노리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일이죠. 성장 동력이 멈춘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 이유가 대만의 TSMC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상당한 위력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딱 미국이 나서기 전까지 말이죠. 2019년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꺼내든 제재 카드는 중국의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저작권이 무서운 무기가 되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기업과 화웨이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는 이미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중국이 자랑하던 화웨이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 시장에서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중국 IT 산업의 근간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국의 위세가 약해진 데는 대만도 한몫을 했습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가 어디일까요? 사실 미국 회사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 파운드리이자 시가총액 1위 대만의 TSMC입니다. 중국 IT 회사의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은 TSMC가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공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자체 생산이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품질이죠. 반도체는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제품은 삼성전자나 TSMC에 전혀 못 미칩니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는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글로벌 제품에는 삼성전자나 TSMC에 의존했죠. 물론 TSMC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잉원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은 노골적으로 친미 반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TSMC가 갑자기 화웨이와의 거래를 원천 중단했습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될 당시 화웨이의 회장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손을 놓아버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설계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자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자립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글로벌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 이유가 TSMC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자립을 하는 것보다 대만을 먹어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이 더 강합니다. 대만을 건드리면 일단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만도 만만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가상대결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정예군과 대만의 최정예군이 붙었을 때 누가 승리하는지 실험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만군이 중국군을 압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죠. 올해 들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긴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수차례 통과하자 최근 중국군도 항공모함 산둥함을 출동시켰죠. 지난 21일 중국 현지 언론들은 산둥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정기 원양 기동 훈련을 갖는다며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날 대만 해협을 북에서 남으로 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앞으로도 훈련 필요성에 따라 동일한 활동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도 나섰습니다. 중국 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군을 동원해 모든 과정을 추적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저녁에는 미군 구축함 마스티노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대만의 TSMC를 빼앗는다는 건 확실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설사 대만을 삼켜 TSMC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TSMC가 중국 기업이 되는 순간 바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니까요. 게다가 기술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TSMC에 소속된 연구진이 모두 대만인은 아닙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일하고 있죠. 그들이 중국 기업에서 계속 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TSMC도 미국의 반도체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죠. 중국의 기업이 되면 TSMC의 글로벌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자리를 곧 삼성에게 내주게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몰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IT가 없으면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아무리 상황이 좋지 못해도 계속 기술 자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화웨이와 SMIC는 모두 미국의 원천 기술이 없는 반도체 제조 라인 구축에 힘쓰는 중입니다. SMIC는 TSMC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을 CEO로 임명했습니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삼성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TSMC의 유일한 경쟁자 삼성전자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단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키트 생산이 본격화하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업체인 후질에 비오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에서 15분 정도에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오는 5월 중순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기업은 지난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진단키트 제조 판매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이 허가되면 주당 약 20만 개 정도가 생산될 거로 기대를 모은다. 기업이 개발한 항원 검사식 진단키트는 인플루엔자 진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해졌다. 이 키트를 사용하면 의사가 관 쪽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한 뒤 10에서 15분이면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방법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PCR 검사다. PCR의 경우 채취한 검체를 분석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시간 이상 걸린다. 다만 항원 진단키트는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장점이 있지만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실제로 이 키트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바이러스 양이 적은 코로나19 환자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진단키트와 더불어 특례 승인 제도를 이용해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의 에볼라 출혈열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NHK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렘데시비르에 관한 질문에 곧 약사 승인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세노부 후생노동상도 렘데시비르와 관련 특례 승인 제도를 활용한 승인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에볼라 출혈열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 제로 코로나19 치료에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 환자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70% 가까이 병세가 개선됐으나 4분의 1은 간 기능 부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재 한미일 당국은 약 4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도입 후 부작용 등 문제가 해결되면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 일본은 검사 인력 부족 등으로 PCR 검사 건수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현재 PCR 검사 건수는 하루 8,000건 정도로 인구 대비 한국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의료 붕괴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번 항원 진단 키트가 보급되면 한국 등 해외의 지원 없이도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 지자체 한국의 구호 요청, 정부는 묵살. 불과 한 달여 전 일본의 석간 후지 신문은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의료 붕괴 지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라는 논조로 한국, 이탈리아, 독일을 동시에 비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을 얕잡아보며 연일 안전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비웃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현재 일본은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자택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일본 내에선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해외에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에서 먼저 한국 마스크 전달 및 진단키트 구입 및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붕괴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반환 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실패 아베 검증 안 된 독감 치료제 세일 중.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의사회 회장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독감 치료제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고 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조차 검증 문제로 아비간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며 의사회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회장은 28일 일본 주재 외국 특파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늦춘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힘들다며 현재 일본은 의료 붕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코쿠라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 환자에게 아비간 등의 백신 조기 투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비간은 지난 2014년에 신종플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필수적인 유전자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작용,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비간을 처방받았던 확진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확진자들 사이에선 아비간을 처방받은 후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치료 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약제여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임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아비간에 대한 전문가들과 확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해외 정상들에게 아비간을 추천해 아비간 반대자들로부터 외교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G7 화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일본 업체가 만든 아비간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회장은 자민당의 키시 정조 회장과 하무라 정무조사 회장 대리 앞에서 요청서를 제출. 하무라 정무조사 회장 대리는 당내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비간 효능에 대해 뚜렷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아비간 정부 비축량을 늘리기로 하고 제조사인 도야마화학 측에 생산량 확대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비간을 조기 투여해 증상의 개선이